이거는 뭐 그냥 비하인드 같은 이야기인데, 야, 한 60개 정도를 끊어보니까 지금 부산에 한 120만 정도가 타거든요. 근데 60개를 끊어놓으니까 40만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OD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타고 기종점 분석을 하는데, 부산시도 내릴 때 하차 카드를 찍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OD 분석은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이게 이제 그 하차를 그걸 감안하고 해도 40만이 떨어져 나가서 이걸 급하게 한 30개 정도 노선 조정을 하니까 10만이 줍니다. 이용 승객이 10만이 줄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고민이 굉장히 깊은데요. 이게 저희는 그렇게 봤습니다. 이거는 효율적이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단순히 승객이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수입률이 확 줄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그게 부산시가 굉장히 이게 도시가 원통형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가는 대로 쭉 타고 가게 돼 있거든요. 아마 창원도 제가 볼 때는 원래 창원시 빼고 나면 마산이나 이쪽으로 오면 아마 그게 길게 늘어나기 때문에 이걸 자칫 노선 개편을 잘못하게 되면 승객들이 대단히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이제 부산은 고령화 도시가 되다 보니까 편의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타고 내리는데 불편함이 가중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60km 가는 장대 노선을 내가 한 번 타고 쭉 가던 사람이 지금 이제 편리하게 해드릴게요 하고 중간에 끊어서 타고 내리게 만들게 되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고령자들이 안 타죠. 이제 승용차를 타게 되겠죠. 그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조금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정책노선 노선 입찰제인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제안하기로는 이거는 일반 면허를 가지고 있는 2,517대를 건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건 노선을 반납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고, 실제 서울시도 광역 노선에 투입했던 거고, 그 다음에 뭐 인천에도 보면 조례 안에 노선 입찰제가 들어있긴 한데 그 공항버스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고, 실제 부산도 예전에 공항버스에서 했던 적이 있는데 이렇게 좀 실패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저희가 지금 제안한 것은 정책 노선 중에 극히 일부에 대해서, 이게 지금 한때 부산시 내부에 언론이나 이런 쪽에 뭐가 나는, 이게 노선 입찰제가 경기도형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기도에서 노선 입찰제 준공연제를 도입하겠다고 하는 안이 나오면서 이게 마치 정답인 것처럼 됐는데, 이건 잘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실제 서비스 문제에서 이게 체제 입찰제를 하든 총비용 입찰제를 하든 어떤 형식으로든지 거기에서 어떤 비용적 측면이 반드시 유리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건 한번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창원시에서 한다 그러면 뭐 전면적으로 노선 입찰제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한 검토는 좀 충분히 좀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이걸 전반적으로 다 하게 되면 아까 행정 얘기 나왔는데 행정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한번 고려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공영착오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들은 뭐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공영착오지는 도심에 될 수 있으면 도심에다 하고, 저희가 지금 제안해 놓은 거는 TOD입니다. 그러니까 대중교통 지향형 개발을 하자는 건데, 마침 이번에 이제 부산 진역에 이제 통합환승센터를 만들기로 지금 조금 뭐 중기 계획 정도 됩니다만, 거기 북한 재개발할 때 그게 있는데, 거기에다가 저희가 지금 추가적으로 제안을 해서 차고지를 좀 추가로 제안하자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본이나 홍콩이나 갔을 때 보면 도심에 그냥 버스가 다 탈 수 있도록 하고 위에는 복합 개발한 것처럼 되는 형태의 개발 계획을 조금 포함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한 거고요. 지금 이제 비리가 난 것 중에 하나가 이 문제인데, 이게 지금 그래서 부산시에서 이제 핵에 공유를 하자,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하자 이 제안을 했는데, 지금 업체가 제일 반발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형식으로든지 지금 핵의 투명성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업체들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제안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지금 핵심 제안이 돼서 시하고 조합하고 아마 협상을 할 때 이게 제일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저희가 공익이사제라고 해서 비리나 문제가 된 업체들에 대해서 이제 공익이사를 파견해, 이건 법률상으로는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저희는 이제 협약을 통해서 이걸 하자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외부 회계하면서 하고 있습니다만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공개하자는 혁신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정보에 대한 것도 공시를 하자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시민 이거 있고 9번 이게 이제 지금 이것도 하나 크게 대립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인데,
창원시에서 만약에 한다 그러시면 저는 초기에 그 예방적 차원에서라도 이 부분이 조금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업체가 초반에는 이런 일이 잘 안 벌어지는데 조금 지나고 나면 업체가 경영이 안정되고 나면 반드시 유혹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이 일단은 재정이 안정적으로 재정 적자가 보존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관건일 수는 있습니다. 대신 최근에 대구시가 그 작년에 대구시가 제일 세거든요, 조례가. 근데 대구시가 작년에 이제 그 비리업체에 대한 그 성과 이윤을 지불하지 않고 그걸 환수 조치를 했는데 이번에 그 법원에서 판례에서 졌습니다. 졌는데 이유가 뭐냐니까 조례보다 지침이 더 세밀화돼 있어가지고 위임 권한이 없어가지고 이번에 그 규정이 안 맞아갖고 패소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산시도 지금 조례 개정을 할 때는 이런 내용들을 좀 포괄적으로 규정을 해서 위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업체가 초반에 반발할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반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뭐 어쨌든 재정을 적자를 보존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영을 굉장히 안정화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부정행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그 제재를 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 때 이것을 지침에서 위임을 해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같이 이렇게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좋다. 장기적으로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지금 규정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이번에 이제 표준우선 원가를 이제 검토를 했는데 준공영제의 핵심은요. 저는 원가 산정을 정확하게 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원가 산정이 정확하게 되지 않으면 계속 이런 문제가 되풀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산시가 지금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용역 결과 114억 원을 절감을 해야 된다고 했지만 실제 내용적으로 들여다보면 실정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가가 있고요. 원가보다 마지막에 실거래가가 이제 그 산정을 하게 되는데 그 산정을 하게 되면 실제 지원금이 더 많았습니다. 그 얘기는 원가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원가가 적정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어쨌든 시가 용역을 했기 때문에 막 발라 내니까 114억 원 정도가 절감한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노조하고 단체 협약했던 내용들이 막 이제 돈을 빼내야 되니까 그게 빠져나가고 이런 것 때문에 노조에서 또 반발하고 하는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표준우선 원가에 대한 책정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가장 관건이다라고 하는 거고 마지막에 이거는 재정지원금 한도액인데 이게 이제 신림제라고 하는 건데 이걸 지금 부산시에는 교통공사, 도시철도에다 이걸 지금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 적자에 대한 부분들을 통으로 뭐 1,000억이면 1,000억을 주고 나머지는 수익금도 니들이 다 하고 대신 노선 조정권이나 이런 것들을 시는 그대로 가지고 해서 시민의 편익성을 높이고 운영에 대한 것은 자율권을 주는 방식인데요. 이건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도전적이고 모험적일 수도 있는 건데 돈 액수가 책정하기 쉽지 않고 요금을 조정해야 된다고 하는 문제가 현실적으로 남아있는 부분들입니다. 이거는 아까 했던 거고 일단 이제 부산에 이제 최종적으로 보자면 결국에는 계속 승용차는 계속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하면 도시철도도 이제 확충될 계획이 있죠. 근데 인구는 계속 줍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용역을 할 때 기본적으로 왜 그러면 부산에 버스가 이렇게 어려워지냐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환경적 요인이 너무 커요. 외부 환경적 요인이. 그러니까 재정이 적자가 나는 것은 요금 인상을 잘 하지 않고 환승하고 뭐 승객이 줄고 하니까 그렇게 느는 거고요. 사실은 그 수송 분담률이 1%만 늘면 180억이 늡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산이 전체적으로 한 43점 몇 프로 되는데 이게 50%만 딱 가게 되면 7% 아닙니까? 그러면 거의 1,000억 가까이가 늡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서 아까 교통 수요 관리라고 하는 것을 적절하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BRT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걸 통행량을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라고 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어쨌든 잘 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끝으로 이제 부산의 사례를 잠깐 부산시와 지금 조합 간에 지금 치열하게 공방이 오가고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부산시가 실수하고 있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는 이게 지금 일단 문제 있다, 비리다 이것에 대한 관점이 너무 강해요. 사실은 물론 업체가 도덕적으로 해이 현상이 난 건 맞습니다. 실제 채용 비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버스 업체가 뭐 몇 년 동안 뭐 최근에도 또 몇억 또 그 앞에도 또 뭐 몇십억 이것을 뭐 빼갔거든요. 그냥 일하지도 않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그래서 관리 감독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내용들의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비리가 발생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쨌든 제재가 필요하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가장 큰 목적은 시민의 편의성을 높이는 겁니다. 근데 부산시가 이 혁신안을 할 때 저희한테도 오달을 내린 게 뭐냐면 공공성하고 투명성만 계속 강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만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 두 가지의 포인트를 맞추게 되면 무조건 업체를 쪼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재를 가해야 됩니다. 근데 제재를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협약을 준공영제는 기본적으로 협약을 기반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공협약이죠. 공공계약을 하는 거죠. 이 협약을 기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법률이 만들어지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전까지는 협약을 기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부분들의 상호의 이해나 상호가 어떤 그걸 조정하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은 일단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조합이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업체에 대해서는 기존적으로 업체는 또 장기적으로 보자면 경영이 안정화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하는 의사가 있어야 이 협약은 완성도 높은 협약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그 창원시가 처음 시도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업체와의 어떤 그 관계를 맺지 않으면 저는 좀 쉽지 않을 거다. 실제 부산이 2007년대 시행할 때는 워낙 협조적이었습니다. 양쪽 다. 그래서 굉장히 협조적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느슨한 형태의 협약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문제가 없을 때는 아무 탈이 안 났는데 채용 비리가 나오고 업체 비리가 나오면서 이게 지금 보니까 너무 협약이 느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이제 사육기 시작하는 창원시 입장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장래 예방적 효과 차원에서라도 그런 내용들을 좀 조정하시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로 일단 제 발언을 마치고요. 나중에 혹시 토론할 때 또 얘기하면 좀 뭐 궁금하신 내용을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은 창원시가 이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지금 이 준공영제 도입과 BRT 때문에 여러 준비들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짜 잘하시면은 본전이 일을 지금 맡아 계신 분이 우리 그 재종남 반장님이신 것 같습니다. 그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하실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창원시 진행 과정 이런 것들을 한번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창원시 신교통 추진단장 재종남입니다. 오늘 이렇게 사실 토론회에 참석해보는 건 사실 처음인데 그렇게 뭐 많이 준비는 안 했습니다만은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우리 창원의 시내버스 운전 체계를 개편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렇게 또 하나의 소중한 자리를 만들어주신 우리 마산 YMCA 총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분께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앞서서 두 분께서 발표하신 내용은 우리 시가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그리고 BRT 이 사업에 대해 가지고 오늘 사실 오늘 예습을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이런 자리가 아닐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올 봄에 우리 창원시의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창원시청에서 일반 시민들, 다양한 시민들을 모시고 그 원탁 토론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많은 시민들의 그런 요구사항, 그리고 민원사항이 많이 쏟아졌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우리 그 교통은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민의 삶과 사실상 직결되는 그런 문제이고, 그래서 이제 사실 이 대중교통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많은 그 공적 부담을 사실 쏟아붓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가지고 또 운수업자들은 그 공적 지원에 따라 가지고 책임을 부담을 가져야 되는 것도 또 사실이고, 그러한 문제 때문에 앞서서 우리 부산시에 준공영제에 있어 가지고 사실 도덕적 문제라든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사실 캡처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창원시의 버스 회사는 사실 9개사가 있지만 최근에 우리 앞서서 총장님도 말씀하시는데
우리 창원의 시내버스 기사들이 아주 우수한 기사분들이 사실상 그 부산으로 이렇게 전출을 많이 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쪽에서 조금 기사를 함양을 시켜 나면은 다시 또 부산으로 가고, 그리고 또 부산 업체에서는 우리 창원의 버스 기사들을 아주 또 선호한다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로서는 뭐 창원 인구도 줄고 있는데 거기 또 하나 일조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또 들면서 그 앞으로 우리 시내버스를 그 개선을 해야 되는 이런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도 보시면 시민 중심 시내버스 운영 체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출근하면은 매일 머리에 돌고 있는 게 시내버스 시민 중심 운영 체계, 이것이 항상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하루를 보냈다 해도 일단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창원시가 왜 중공영제를 도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 잘 알고 계시지만은 지금 현재 우리 창원시의 시내버스는 아시겠지만은 1977년도부터 지금 우리 공동 운수 협정을 맺어가지고 우리 창원 마산 진해 통합 전에 9개 회사가 지금도 그 형태로 주인은 바뀌었습니다만 일부 회사가 그 형태로 계속 있어지 오면서 공동 운수 협정의 그 틀 하에서 그 공동 배차제에 따른 서비스 문제, 저희들은 시내버스 업무를 보면서 이 민원 전화를 숱하게 받았습니다만은 뭐 버스가 제가 중류장에 서가 있었는데 거기에 멈추지 않고 그냥 바로 무정차 통과했다. 그 다음에 차를 타고 가는데 운전기사가 급출발을 하더라. 뭐 어떻게 배를 놀리는데 기사가 또 모르고 또 뭐 하더라. 그 다음에 안내방송을 소리를 작게 낮추고 라디오 음악 뽕짝 음악을 크게 틀어놨더라. 뭐 숱한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 주요한 민원이 발생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사실은 공동배차거든요. 노선이 매일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운전기사가 오늘은 100번을 뛰다가 내일은 101번을 뛰는 이런 참 웃지 못할 이런 시스템이라서, 그래서 공동배차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런 문제점을 일단 개선을 해야 되는데, 우리와 아주 유사한 사례로 울산시가 올 7월 1일부터 공동배차제를 전면적으로 폐지를 했습니다. 지금 준공제를 하지 않는 이제 강력시 중에 하나가 울산시인데, 아시겠지만 울산시를 제외하고 전 강력시가 시도가 준공제를 하고 있지만 울산시는 절대적으로 준공제를 안 한다고 자기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을 일단 배제를 시키자. 그럼 공동배차를 폐지하자. 그럼 운수 사업자들한테는 준공영제에 버금가는 만큼 지원을 하겠다. 그러면은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게 뭐고 그럼 서비스 아니냐. 그래서 이제 공동 배차제를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시도 준공영제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반드시 준공영제만 검토하는 것은 아닙니다. 준공영제가 안 되면은 공영제가 갈 수도 있고, 공영제가 안 되면은 지금 현재 재정 지원의 민영제에서 또 다른 개선안을 찾아가지고 어떻게 하든 간에 시민들한테 이 버스를 운수 사업자의 버스가 아니라 시민들한테 버스를 돌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부산의 사무총장님께서 말씀했지만 우리 시는 이미 준공영제에 버금가는 시스템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상. 부산시가 준공영제를 도입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산시 운수 사업자들에 있어서 무료 완성제를 도입하려니 운수업체에서 이제 반발을 했고 반대를 했고, 그걸 이제 수용하는 과정에서 준공제가 좀 급하게 아마 시행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2005년도에 무료 완성제가 적용이 되어가지고 지금 하루에 25만 명 정도가 하루에 버스를 이용하는데 그 중에 10% 정도인 2만 5천 명이 하루에 버스를 무료로 지금 탑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우리 시가 재정 또 보전을 해주는 게 연간 한 100억 정도 됩니다. 아니 연간 한 11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도 지금 모든 공정차고지가 우리 동서로 해가지고 공정차고지가 조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재정지원금을 주기 위한 저희들이 표준 운송원가 산정이라든지 이런 기본 틀은 상당히 저희들도 준공제를 하지 않지만 아직 지금 현재로서도 상당히 어느 정도 틀을 갖추고 있고, 그래서 또 이런 것 때문에 또 더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운수 사업자들이 너무나 많이 알고 지금 다 이렇게 매년 거쳐왔던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앞에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준공제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문제만 해결하면은 준공제 시행하는 데 큰 애로사항이 없었습니다만은 우리 시는 조금 그 하고는 지금 분위기가 조금 이제 틀리가 있습니다. 운수업체에서 뭐 적극적으로 준공제를 하기 위한 그런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양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그 이제 BRT를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마산의 육구광장부터 시작해서 창원역을 거쳐서 시청, 감정 사거리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한 18km 정도를 저희들이 BRT를 추진을 하는데, 좀 저희들은 이제 호발주자이기 때문에 준공제도 호발주자고 저희들 BRT도 호발주자이기 때문에 좀 더 서울 부산보다는 고급화된 BRT를 저희들이 도입을 하려고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고, 그리고 하고 있는 도시에 저희들이 또 계속 지금 벤치마킹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멀리 좀 미래지향적으로 봐가지고 또 향후에 BRT를 하고 난 이후에 뭐 한 10년이 지나서 BRT보다는 트램을 해야 되겠다 하면은 또 거기에 바로 시설을 할 수 있는, 트램을 바로 얹을 수 있는 이런 좀 더 고급화되고 좀 미래지향적인 그런 BRT를 도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BRT 한 가지 기쁜 소식은 지금 현재 우리 BRT 개발 계획이 수립이 다 안 됐지만은 국토부 산하의 대감위에서 창원시의 그런 열정을 보고, 또 특히 우리 허승무 창원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모든 게 지금 계획이 수립이 안 된 상황에서도 자기들이 기본 설계 실질 설계 용역비를 내년도 예산에 지금 반영이 됐다 하는 얘기를 어제 저희들이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빨리 또 추진할 수 있고, 그리고 BRT가 구축이 돼서